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오늘 울산에서 영호남시 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립니다. 대구 경북과 부울경, 광주와 전라남북도는 지방 분권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여러 과제들을 제안하고 정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도 300조 원이 집중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두는 수도권 초집중 사업 계획을 최근 발표했는데요. 오늘 영호남시 도지사 협력회의가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는 좀 더 강력한 목소리와 실질적인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길 기대합니다.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립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70 물류나들목부터 정체되면서 외관나들목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은 다부나들목 지나면서부터 가산나들목까지 서행하고 있고, 중부내륙지선은 창원, 대구 양방향으로 서대구 영업소부터 남대구 나들목까지 막힙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고모로 이군사령부 뒷길 능화사 진입하는 입구에 승용차 접촉사고 발생했습니다. 칠곡 중앙대로 대구병원 내거리에서 팔달교 방향은 팔달 고가차도 지나면서 정체되고, 동북로 복현 오거리에서 복현 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 복현 내거리 100m 지난 지점 3차로에 택시와 승용차 간 추돌사고 있습니다. 1, 2차로에 정체 심하니 피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흐리겠고 대부분 지역에 1에서 3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늦은 오후까지 내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낮 최고 기온 14에서 18도 예상되고 비가 그친 후에는 기온도 같이 내려가겠습니다. 또 중국 북동부에서 시작된 황사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부터 일부 지역에는 황사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1시에 발표되는 미세먼지 예보 참고해 주시고 마스크 착용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4.7도, 습도는 97%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대구 염색산업단지 이전 작업이 가시화됩니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염색산단 이전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이 용역에는 약 4억 원이 투입돼서 1년간 이전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합니다. 조사 내용은 염색산단 현황 및 발전 방안, 이전 타당성, 이전 수요와 후보지, 신규 산단 개발 구상, 후적지 개발 방안 등입니다. 네, 염색산단의 이전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가 되었었죠. 예, 염색산단 이전은 홍준표 시장이 공약이기도 합니다. 네. 염색산단은 40여 년 전인 1980년 서구 비산동 일대에 조성됐는데요. 현재 127개 업체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이 점차 노후화하면서 개선 필요성이 커졌고요. 주거지와 가까이 있으면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한다는 지적, 또 석탄을 떼는 열병합 발전소가 있어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거기다 KTX 서대구역 개통, 인근 평리동 일대 대단지 아파트 신축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하면서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최근 염색산단관리공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업체들도 3분의 2 정도가 이전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옮기게 되는 걸까요? 예, 대구시는 이번 용역에서 염색산단을 새로 조성하기에 적합한 부지를 추리고 신규 산단과 후적지 개발 구상까지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역을 거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하루에 10만 톤 정도의 용수를 쓰기 때문에 이 정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네. 또 다른 관건은 역시 시간과 비용인데요. 대구시는 염색산단 이전에 10년 이상이 걸리고 이전 비용은 기반시설 조성까지 합쳐서 1조 원 넘게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비용도 상당히 걸리고 시간도 상당히 드는데 인근 주민들이 반길만한 소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대구 부동산 가격이 점차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한 부동산 플랫폼 업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대구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에서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가격이 오른 거래 비중은 약 21%로 전월보다 4%포인트 더 높아졌습니다. 반면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하락한 거래 비중은 38%에서 31%로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반등을 얘기하기는 이릅니다만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1월보다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거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 싶은데요. 업계에서는 금매 거래로 전체적인 거래량이 늘었고 또 이런 금매물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매수자 매도자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나타나면서 직전 거래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대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규제 완화 중 움직임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고요. 여전히 시장이 가라앉아 있는 건 마찬가지지만 3월 대구의 주택사업 경기 전망지수도 64.5로 지난달보다 18.1포인트 올랐습니다. 네, 바닥을 일단 쳤긴 쳤고요.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반등의 모양새를 볼 수 있을지 지켜볼게요. 다음 소식 들어보죠. 3월 27일 개구리 소년 32주기 추모제가 열리는데요. 2년 전 와룡산 선원공원 한켠에 세워진 추모비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추모비는 비탈길에 있는 데다가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또 도로변과도 인접해 있어서 유족이 쉴 공간이나 추모 행사를 진행할 공간도 없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추모비가 왜 여기에 세워졌을까요? 애초 유골이 발견된 와룡산 사부 능선은 추모비를 세우기 힘들고 다른 부지도 사유지와 험지인 탓에 애써 찾아낸 곳이 대구시 땅인 현재 장소였습니다. 홍석준 달서갑 국회의원은 개구리 소년을 추모할 최소한의 분향단이나 추모공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시나 구청과 협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족들 역시 이전 논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고요. 네. 대구시도 공식적인 요청이 들어온다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소한 추모제를 열 수 있을 만한 공간으로 좀 탈바꿈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지게 되네요.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볼게요. 지난해 대구도시철도에서 발권 후 유실된 일회권 승차권이 6만 개가 넘어서 1억 원 가까운 손실이 생긴 걸로 나타났습니다. 회수율로 따져보면 1,000개 중에 6개는 분실된 건데요. 둥근 모양의 승차권 제작 원가는 그냥 1,500원 정도로 성인 탑승 요금보다도 비쌉니다. 10만 번까지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유실되면 그만큼 새 승차권을 만들어야 하니까 손해가 큽니다. 손실 금액이 1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그게 상당하게 큰 건데 회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구교통공사에서는 우대권의 경우 발권 후 탑승하지 않는 경우가 꽤 있고 일부 승차권의 경우 수집 목적으로 챙겨가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승차권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쓰지 않은 승차권은 꼭 반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쓰지 않은 승차권은 반납해 주시고요. 수집 목적으로 가져가시는 건 정말 좀 지양해야 될 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석 수의사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동물 그러면 산업동물, 가축을 치료하는 수의사라고 알고 있었고 배웠는데 근데 정작 가축을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살릴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축을 키우는 사육자가 경제적인 이해 타산이 안 맞으면 치료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을 살리기보다는 적절한 타협하는 치료를 한다는 게 조금 갈등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동물을 살리는 치료, 아무래도 반려동물 쪽에 내연하는 고객들은 내 동물을 끝까지 살리려고 자꾸 마음을 쓰시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역시도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수 있을까 노력하게 되는 계기들이 현재 이제 동물병원 원장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해 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죠. 반면에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중단해야 될 때가 사실은 아직도 가슴 아픈 상황이 됩니다. 오늘 3월 23일이 국제 강아지의 날이에요. 반려견도 우리 인간과 공존해야 될 정서적 친구입니다. 버리지 마세요. 혹시나 유기되었다면 그 유기된 동물들을 입양해 주세요. 그렇게 좀 유기동물, 그다음에 길고양이 입양에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이러한 세계 강아지 날의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9일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나오기도 전인데 지금 가창면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편입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오늘은 이 문제 짚어볼까 합니다. 경향신문 박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두 분이기에 오늘은 각각 대구시 그리고 달성군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한번 나눠서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이제 달성군 가창면 주민 입장에 서시겠어요? 네, 제가 달성군과 가창면 주민 입장에 서보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네, 저는 이제 대구시 그리고 수성구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검토하게 다고 한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가창면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면적이 111.33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그 주민 수가 올해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7,602명입니다. 이게 달성의 전체 인구가 26만 2,700여 명인데 적네요. 한 3% 정도 됩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요. 그 빗슬산과 최정산 등 이게 임야가 한 85% 정도 되고요. 상수원 보호구역도 있습니다. 가창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거 공간의 비율은 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가 좀 적긴 합니다. 네. 가창면이 또 빗슬산에 좀 가로막혀서 이 달성군 다른 이제 읍면과는 좀 다르게 네. 섬처럼 돼 있거든요. 좀 떨어져서. 그래서 가창 지역민들은 이 달성군의 주요 행정기관 방문 시 이 산악지대를 피해서 먼 거리를 돌아서 가야 하는 등 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를 두고 지난 9일 동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군의군의 편입, 그러니까 군의군이 이제 대구로 편입되잖아요. 그쵸? 이걸 계기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좀 재조정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이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이렇게 밝혔고요. 가까운 수성구로 좀 편입하는 게 모양새가 낮고 가창면 주민들의 좀 편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불합리한 행정구역이다 이런 언급을 한 이유가 아무래도 수성구랑 워낙 가까워서인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이제 벚꽃 구경하러 수성목 갔다가 좌회전만 하면 가창인데 금방 가볼까 이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만큼 굉장히 이제 수성구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창이 가까운 곳인데 그럼 가창면이 이렇게 가까우면 편입이 진짜 됐을 것 같은데 갑자기 나온 얘기일까 싶어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 선거 때마다 등장했던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수성구 을지역 이 선거에 나섰던 예비 후보들이 이 편입 찬성과 이 편입 반대로 나뉘어져서 이 공방을 좀 벌인 바가 있었습니다. 네. 찬반 양론이 엇갈리면서 공론화되지는 못했는데 또 지난해 치러졌던 이 중랑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이 최창희 예비 후보가 가창면을 남구로 편입하겠다. 남구로? 이런 공약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선거 때마다 이 단골처럼 등장하지만 그동안은 좀 주장에만 그쳤습니다. 이 가창면의 행정구역 개편이 단골 메뉴인데 실상 주문은 못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과연 이번엔 실현이 될지 양측의 입장 한번 들어볼 텐데 가창면이 대구 편입이 된다 이럴 때 대구시 또 수성구 입장에서는 어떤 이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 수성구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성구잖아요. 근데 네. 1962년까지는 가창면 파동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 파동도 이제 가창면으로 좀 그대로 묶여 있었다면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옵니다. 네. 가창면은 달성군의 이제 9개 읍면 중에서 최대 면적인데요. 네. 이제 그 면적은 이제 111제곱킬로미터로 소개해 드렸는데 네. 이 달성군이 한 426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9개 읍면으로 된 곳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요. 당연히 이제 편입이 된다면은 대구로 봐서는 이제 도심 지역이 넓어지는 거죠. 또 수성구의 면적이 이제 또 가장 커지게 되는데 네. 동구를 뛰어넘어서 대구의 자치구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 되고요. 인구수도 뭐 이제 많은 건 아니지만 7,600여 명이 통째로 편입되는 겁니다. 또 달성군에 이제 제2국가산단이 이제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도 좀 유력해지는 상황에서 대구의 도시 인프라가 좀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대구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창면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요? 네, 일단 찬성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앞서 이 백 기자님이 언급했지만 이 빗을산에 가로막혀서 이 섬 같다라고 하는 점을 좀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주민들이 생활에서 겪고 있는 이 불편이죠. 이 군청
경찰서, 이 소방서가 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데 이게 수성구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이 보건소 등으로는 이 거리가 20-30분이면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때문에 뭐 이에 대한 편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데 수성구에 편입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학군 역시 이 수성구와 같은 학군에 묶이기 때문에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더 이점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학군이랑 부동산 가격이랑 또 워낙 밀접하기도 하니까 그러면 대구시와 수성구, 달성군의 뭐 공식적인 입장이나 움직임이 있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어제 뭐 통화를 다 해봤는데요. 네. 일단 홍준표 시장과 김대권 수성구청장, 최재원 달성군수가 지난 10일 그 구군 단체장 만찬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만나서 주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좀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에는 좀 합의를 했고요. 네. 이후 공식적인 논의 자리가 아니었지만 그 이제 행정국장들이 이제 각 지자체 행정국장들이 지난 15일 모여서 간담회를 좀 가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행정의 장기적이나 효율성, 뭐 당위적으로는 좀 이제 가창면을 편입해 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걸 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일단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개별 주민의 좀 이해관계가 이제 충돌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언급을 했고요. 달성을 지역구로 둔 그 하중환 대구시 의원과도 어제 통화를 좀 해보니까 입장이 이제 그 가창면민의 입장이 생각보다 좀 팽팽한 것 같아서 좀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입안을 두고 이 가창면 주민만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가창면이 아니라 달성 국민 전체의 의견을 좀 물어서 이렇게 좀 그 여론조사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을 듣게 되면 일부가 아닌 군 지역 전체 의견을 몰아서 이 편입안이 본격화되는 걸 아예 이제 원천적으로 좀 막겠다. 뭐 이런 의도로 좀 풀이가 되는데. 그러니까 뭐 국민 전체로 여론조사를 하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런 거죠. 네. 그럼 가창면에서 반대하는 주민들 얘기도 좀 들어보죠. 네, 이 편입반대 추진위원회가 벌써 결성이 됐는데요. 이 달성군 지역에 있으면 이 농촌 지역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렇죠. 때문에 얻는 혜택 이점이 보험료 22% 경감 혜택이 있고요. 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이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또 필요해지게 되고 농어촌 대학 특례 입학 대상과 이 귀농과 기촌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특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다가 농어촌 유아 양육수당과 농촌 주택 개량 사업 융자도 끊기게 되는 그야말로 가창면 주민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점을 잃어버리게 된다. 때문에 이 편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 갈등이 좀 커지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이제 가창면이 대구로 편입이 되면 선거구도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뭐 벌써부터 좀 말씀 꺼내는 것 좀 이르긴 하지만 일단 내년 4월 10일에 22대 총선이 있습니다. 만약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이른바 뭐 수성구 가창동 뭐 이렇게 좀 관할구의 변경이 좀 완료되면 선거구 조정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이게 수성구 을 선거구에 좀 포함될 수가 있는데 2020년 기준으로 선거 인수를 보면 수성구 갑이 25만 5천여 명이고요. 수성구 을은 17만 3천여 명입니다. 차이가 좀 있는 상황인데 추가 여력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대구시의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편입되는데 한 2년 정도 절차가 걸립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게 논란이 되면서 총선 후로 좀 이 가창면 편입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크게 연동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편입 찬반 여부가 총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좀 나올 수는 있어 보입니다. 총선의 의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처음 홍 시장의 발표에 관심이 좀 집중됐었는데 뭐 탄력적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들긴 해요. 네, 분위기가. 홍 시장이 첫 발표 때 이 최재형 달성군수에게도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아서 처음 꺼낸 얘기라고 좀 전제를 했었거든요. 이후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니까 이제 의견 수렴부터 하겠다 뭐 이렇게 좀 자세를 낮춘 모습인데 일단 그 대구시장과 수성구청장 달성군수가 일단은 주민 의견을 객관적으로 좀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대상 지역의 실태 조사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방안 아직 좀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앞서 이제 소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현수막도 많이 붙고 주민 혼란이 엄청나게 큰 상황입니다. 자칫 뭐 수성구와 달성구 간의 지역 갈등으로 좀 비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데 저는 뭐 한마디로 이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홍 시장이 이제 이 얘기를 꺼낼 때 사견임을 전제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사견은 없다. 정치인의 입은 좀 무거워야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청 기자님은요? 이게 화두를 던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 편입 논의가 주민들 사이에서 없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홍 시장이 홍 시장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을 도서관을 놀이터처럼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산 도서관이 있다고 하고요. 이곳에 특별한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서 현장을 서하나 리포터가 다녀왔죠. 네, 서구 비산도서관은 3월부터 테마별 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요일별로 도서관을 색다르게 꾸며서 어린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방문한 화요일은 동화구연 수업이 있는 날이었는데요. 이날은 어린이집 만 5세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찾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열려라 뚝딱 해볼까? 열려라 뚝딱. 친구들, 하얀 개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 오, 어디에 무엇이 끼었을까? 오, 산이 햇님이 끼었지요. 오, 빠르게 한번 해볼까?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소라고요. 네, 친구들한테 지금 오늘 동화구연 선생님으로 지금 왔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연령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 연령대 5세, 6세, 7세 오면은 거기 연령에 맞는 동화책을 가지고 재미있게 이제 동화책 그리고 독후 활동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생 교육에서 받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다시 친구들한테 사회적으로 다시 환원을 하니까 저도 뿌듯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과 함께 놀다 보면은요, 책 읽는 습관이 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도서관 1층에는 다양한 그림책들이 꽂혀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각자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골라서 보고 만지고 또 놀더라고요. 또 도서관 곳곳을 탐험하면서 호기심을 보이기도 하고 동화구연을 들을 때에는 집중하는 두 눈이 아주 반짝였습니다. 네, 어린이들과 교사들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팡팡어린이 집에서 산 남규흥입니다. 팡팡이가 최고 왔어요. 그림 그리는 게 재밌었어요. 저 도서방에 자꾸 오고 싶어요. 팡팡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시명입니다. 선생님이랑 책 읽고 싶어서 왔어요. 책 읽고 동화책 읽는 게 제일 좋았어요. 앞으로 도서관에 많이 오고 싶어요. 네, 성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지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독서 프로그램이 친구들에게 좀 중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방문을 알아보던 도중에 비산 도서관에서 이제 동화구연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집중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독서 선생님과 함께 대화하듯이 참여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습니다. 우선 도서관을 친구들이 조금 흥미를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게 좋았고, 도서관을 보다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친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의 프로그램은 조금 많은 편인데 이제 5세에서 7세 유아 친구들의 프로그램은 아직 조금 적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이제 원에서 방문하는 것 외에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방문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침에 봄 새싹 같은 아기들 소리를 들으니까 힐링되는데요. 근데 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또 전해주셨어요. 네, 비산도서관 견학 프로그램은 일주일에 3일간 진행하는데요. 프로그램과 관련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담당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저는 비산도서관에서 테마가 있는 도서관 견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경인입니다. 비산도서관 테마가 있는 도서관 견학은 요일별 색다른 테마로 즐기는 이제 비산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유아 어린이 기관에서 이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도서관에 견학 오는 프로그램입니다. 화요일은 동화구연 선생님들이 동화구연과 간단한 독후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 수요일은 이제 책 읽는 모습 찰칵찰칵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이 책 읽는 모습을 즉석 사진으로 찍어서 선물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주민예산 참여로 빔 프로젝트와 다양한 동화 콘텐츠로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았으나 지금 남아있는 날짜는 663-3721로 전화 주시면 이제 전화로 접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관장님이야 직원 일동이 비산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비산도서관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즐겁게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찾아와 줬으면 좋겠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이런 당찬 포부를 들어봤는데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나 봐요 비산도서관에. 네, 그렇습니다. 비산도서관을 비롯해서 대구의 여러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견학 프로그램 외에도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문화광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가까운 도서관에서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본 동화 구연이라든가 또 방금 말씀해주신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같은 건 정말 실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우리가 도서관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서하나 리포터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모들은 아이가 책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길 늘 바라는데요.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수록 독서량이 4배 이상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산도서관을 비롯해서 대구의 여러 도서관에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린다고 해요. 지금도 창밖을 보니까 비가 내리고 있네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고요. 대구 낮 최고 기온은 18도 예상됩니다. 오늘 비가 그친 다음에는요.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돼서 기온이 내려간다고 하네요. 봄이 완연히 찾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3월 23일 아침의 광장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